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구 전체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기권, 공기로 이루어진 기권, 자, 바다나 육지에 있는 물로 이루어진 수권, 그 다음에 땅으로 이루어진 지권, 생물들이 있는 생물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권이라는 것이 있어, 외권. 외권은 이제 너희 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울 건데, 지구 안이 진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이 지구 안에 있잖아. 그럼 지구 바깥쪽에 있는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주 전체를 외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외권의 범위를 조금 더 이제 좀 좁은 범위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을 외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직권은 너희가 중1 때 배웠지. 그치? 지각변동이라는 거, 태저감이라는 거, 막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수권은 작년에 배웠다. 해수,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기권이 들어갈 거야. 기권. 자, 공기. 그죠? 대기권. 공기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권은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통틀어서 기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공기가 왜 둘러싸고 있냐?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둘러싸여 있는데, 자, 이 기권의 구성은, 그러니까는 공기의 구성은 질소가 약 78% 존재. 그치? 자, 산소가 약 21%, 그리고 아르곤이 0.9%가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35%가 있고, 자, 그 외에 이제 뭐 수증기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고르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자, 균일한 혼합물을 우리는 공기, 대기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공기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권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거야. 기권의 구분, 요거 체크하고. 자,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여기가 이제 고도가 되겠지. 0이면 이제 이게 지표면이고 올라갈 때, 자, X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 가지고서 얘기할 건데, 자, 먼저, 자, 여기에서 먼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자, 떨어지다가, 올라가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 그래서 기온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여기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올라갈 때 기온이 떨어지는 요 구간을 대륙권, 그리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네? 성층권, 그리고 다시 또 기온이 내려가네? 중간권, 자, 올라가네? 열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죠. 네 파트로. 그러면 이제 이따 각각 이제 보자는 거지. 자, 대륙권은 고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내려가요. 자, 일단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지표면은 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방출한단 말이야. 바로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적외선이야. 적외선을 방출해.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주로 얘는 적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열을 방출한다. 빛을. 자, 그러면 올라가니까 복사 에너지가 고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으로 흡수가 되고 구름으로 흡수가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 어떻게 돼? 이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다른 쪽에서 흡수,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구름이 흡수하면서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적외선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기온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알지?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높잖아. 자,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돼? 공기의 부피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커지니까 이 공기의 질량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공기가 여기에서 상승하게 돼. 그치?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 공기가 상승하면서 그 공기 안에 있는 뭐가 수증기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근데 기온이 내려가잖아.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구름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발생이 돼.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겠네?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하강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하는 공기가 있고 하강하는 공기가 생겨버려. 우리가 보통 상승하는 공기를 저기압이라고 얘기하고 하강하는 공기를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거. 그래서 이따가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날씨할 때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 기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순환이 됩니다. 자, 바로 공기가 대류하거든. 그래서 대류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불러? 대류권이라고 부른다. 자, 공기가 움직이죠? 대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막 변화가 막 생기니까. 알지? 안정하다는 건 변화가 적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대류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자, 공기에 대류가 나타나고 구름이 발생하면서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매우 불안정한 기권층이 될 거 알겠지? 대류권은. 자, 근데 일정 지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온이 올라가. 뭐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O3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그래서 오존이 모여가지고 층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오존층이. 그러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네. 자,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 태양으로부터 이제 다양한 빛들이 올 겁니다. 자, 태양에서부터 해서 이제 그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오겠고,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에서 코로나에서 이제 대기의 흑점의 활동이라든가 코로나 대기의 활동에 의해서 태양풍이 올 거야. 그럼 그 태양풍이란 건 뭐냐면, 원자가 전자가 떨어지면서 이온이 돼.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때 전자랑 양이온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는데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의 태양풍은 보통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차단이 돼. 알지? 그리고 일부는 열권에서 차단이 돼. 그래서 열권에서 그걸 차단하면서 열권에 있는 공기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 그게 오로라 현상이야. 하지만 태양의 복사 에너지, 태양빛은 그대로 오겠지. 그럼 태양의 빛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자외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자외선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자외선에 의해서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DNA를 변형을 시키기도 해.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자외선 종류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은 생명체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살균, 자외선 소독한다.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기의 자외선은 우리가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를 이제 태우면서 피부병,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이 있어. 자, 그것보다 에너지가 낮은 자외선은 보통 이제 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우리가 태닝 한다고 하지, 선탠 한다고 하지, 그때 이제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성층권은 바로 뭐냐? 그 자외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암을 일으키고 세포를 죽이는 자외선을 우리가 유해 자외선이라고 해요. 자, 이 오존층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요. 다시 말해서 열을 흡수해버려. 자,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성층권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흡수를 제일 많이 하겠지. 그치? 이리로 오니까 이 부분이 흡수를 제일 많이 해. 그럼 여기의 온도가 가장 높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흡수하는 자외선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밑에서 보면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왜 온도가 올라가냐? 바로 오존층이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또는 차단하면서 그 흡수한 자외선에 의해서 공기가 달궈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오존층이 언제 생겼냐? 우리가 지질시대를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지. 지금 신생대 말이야. 신생대. 신생대인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거기에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중간, 그래서 지금 약 30억 년 전에 이제 지구엔 최초의 생명체가 짠하고 나타나. 그리고 해서 이제 20억 년 지나서 10억 년 요 사이에 광합성하는 세균이 만들어져. 그래서 광합성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막 내보내겠지. 근데 그때는 오존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표면에 이러한 유해 자외선들이 막 도달할 거야. 그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은 육지로 못 올라가요. 왜? 자외선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산소가 공기 중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 산소가 자외선하고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에서 만들었지. O2가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원자로 쪼개진다. 그럼 이 산소 원자가 이웃하는 O2와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오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지. 대기 중에. 그래서 오존층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고생대 초반부터 이제 오존층이 많아져.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육지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이 올라가서 막 이제 양치 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바다 속에는 이제 양서류, 어류에서 양서류가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양서류가 육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중반쯤에 최초의 육상 생명체가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거. 그래서 오존층이고. 그러면 반대로, 자,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의 밀도가 크지. 상승해? 못해요.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의 밀도가 작지. 작은 놈이, 가벼운 놈이 내려와? 못 내려와. 그래서 이 성층권에는 공기의 대류가 있다, 없다? 자, 공기의 대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대류가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정한 기층이 돼. 자, 우리가 국내 비행기 탈 때 국내선은 짧은 거리를 가니까 굳이 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대류권에서 와.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 이제 뭐 비행 시간이 막 10시간, 막 10몇 시간 되는 것들, 그럼 장거리 해야 되잖아. 그럼 계속 대류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공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기는 공기의 대류가 없으니까 공기가 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할 때 성층권을 많이 이용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존이 없잖아. 자, 오존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점점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서 높은 온도에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공기가 다시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여기에 공기에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안정하겠죠? 근데 대류권에도 공기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 대류권에 있는 공기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상현상이 생겨. 근데 이 수증기가요, 중간권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수증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상 현상 자체는 없다. 그래서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네? 여기 난로가 있다고 생각해봐. 난로를 태양이라고 해봐.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 바깥쪽이야. 제일 바깥쪽이야.
바깥쪽에. 그럼 난로에 가까울수록, 태양에 가까울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니? 그래요.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왜 올라가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먼저 직접 받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울수록,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올라간다. 자, 하지만 온도는 높아요. 근데 여기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자, 100도씨 끓는 물이 있고 100도씨 사우나가 있어. 똑같은 온도 100도씨야. 자, 끓는 물에 들어가면 죽어. 화상 입어서. 근데 100도씨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안 죽잖아. 똑같은 100도씨인데 왜? 응?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물은 굉장히 크니까 열량 자체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열량이 오기 때문에 화상은 입지만 100도씨 사우나는 공기 중에 수증기야. 그럼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는 그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온도는 100도씨지만 열의 양은 굉장히 작아. 그래서 화상을 입을 만큼의 열은 없어. 그래서 만약 이 열권에서 온도가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 그래서 지표면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그때 만약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우주선 타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팔로 자 나왔어. 화상 안 입어요. 기온은 막 100도, 200도 막 이렇게 되는데도 화상은 안 입는단 말이에요. 바로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열의 양은 적다. 자,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에서 열권 있지, 열권. 자,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 있죠? 그러면 요 열권하고 중간권에서 요 만나는 경계면이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중간권하고 성층권이 만나는 경계면이 있어요. 그럼 대류권하고 성층권이 만나는 경계면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계면이라고 그래, 계면. 계면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가 계면이고, 자, 여기가 계면이고, 계면이야. 알지? 그래서 여기가 대류권 계면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이 되고, 그러면 얘는 중간권 계면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쭉 끄집어내서, 자, 대류권 계면, 또는 그냥 여기까지의 고도가 뭐예요? 여기까지의 고도가 바로 대류권의 고도가 되죠. 그치? 그래서 대류권 계면까지의 높이는 대류권까지의 고도가 돼요. 그럼 이 고도는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을 비교했을 때 극지방하고 적도지방 중에 누가 더 높을까? 고도가. 자,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적도지방이 온도가 높잖아요. 극지방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 차이가 적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온도 차이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더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대류권의 고도가 더 높아.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지구는 자전하지? 그러면 지구 자전축의 중심이 되는 곳이 북극, 남극이야. 그러면 북극, 남극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 자, 자전했을 때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은 극지방에서 많이 받니? 적도지방에서 많이 받니? 적도지방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 각속도, 회전속도가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려는 원심력이 적도지방이 더 커. 그럼 퍼져나간 원심력은 누구를 미는 거야? 공기를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지구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적도지방이고 극지방이면은, 우리 대기권 있잖아? 공기, 대기권, 기권의 두께가 보통 요렇게 돼요. 요런 식으로 기권의 두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권이, 대기권의 높이가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대류권의 높이도 여기가 적도지방이 가장 높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요 열권은 자, 이렇게 이제 오면서 뭘 받냐?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태양풍을 받습니다. 자, 태양풍은 양이온하고 전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이거 이제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즈마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 쭉 들어오면서 열권에서 자, 이것들이 와서 열권에서 일으키는 현상이 뭐다?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로라 현상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 현상이고, 그 다음 이제 운석 있지. 작은 운석들이 지구로 이제 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열권에서부터 이제 공기하고 마찰하는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하거든. 자, 희박하니까 이 마찰이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점점 마찰이 증가해. 근데 여기는 희박하니까 마찰은 상대적으로 적어. 하지만 중간권부터는 마찰이 많아지니까 이 중간권 지점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유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열권보다는 이 중간권에서 유성이 많이 나타난다. 알지? 그래서 유성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권과 중간권 사이에 요 부분이, 요 공기층이 있어. 약간 이제 그 중간권 위쪽. 자, 여기가 뭐냐면은 전리층이라고 그래. 전리층. 전리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태양 에너지를 받고 태양풍의 영향으로 자, 요 공기가 약간은 지금 이제 요 공기에서 약간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약간 이제 전하를 띠는 형태가 돼. 그래서 전리층이라고. 자, 이 전리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표에서 우리가 전파를 쏘잖아. 그럼 얘는 지표에서 오는 전파를 다시 지표면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쪽까지 전파가 전달되는 무선통신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전리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태양의 흑점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태양풍의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차단하겠지만 자, 이것이 이제 중간까지 오게 되면 전리층까지 오게 되면 이 전리층을 흔들어 버려요.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무선통신, 이 통신이 장애가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바로 이것이 전리층이 바로 이제 중간권 상단부에 존재한다. 알죠? 자, 이것이 바로 기권의 구분이야.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로 우리는 기권의 분포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바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그래서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기권의 분포가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그냥 쭉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거는 오존층 때문에 그래. 오존층 때문에. 자, 지운다. 지워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기권의 구분이 현재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지만 만약 자, 오존층이 없다면은 기권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딱 심플하게 대륙권과 열권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딱 이 두 개 축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오존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지. 자, 올라갔으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재 기권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없다면 열권과 대륙권 딱 두 개 층으로 나눠진다. 알겠네?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권의 분포다. 자, 대륙권은 지표면에서부터 약 높이 고도 11km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왜 온도가 내려갈까? 지구에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정체는 뭐다? 적외선이다. 얘네들이 흡수가 되니까, 주변 흡수되니까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이쪽에 많이 모여 있고요. 대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자, 성층권은 자, 대략 한 11km에서 50km 요 사이 공간을 성층권이라고 하고, 자, 결정적으로 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어떻게 돼? 지구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의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서 흡수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흡수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공기의 대류가 없어. 안정한 거지. 자, 다음 중간권은 고도 50에서 80. 학교 내시는 있잖아. 이거 고도의 높이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높이는 숫자는 좀 외워놓고 있어야 돼. 자, 올라가서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요. 알지? 하지만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성우가 관찰이 된다. 자, 그 다음 10권. 자, 80에서 1000 사이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 왜?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기가 매우 희박하니까 낮과 밤의 기온의 일교차가 진짜 크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도 열의 양은 작아. 알지?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 관측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전리층이 약간 이제 위치에 따라 하지만 보통 중간권에 전리층이 있어. 근데 북극 쪽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열권 쪽에도 전리층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로라가 관찰이 된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기권의 구조고. 자, 두 번째. 요거 좀 중요해. 복사평형. 자, 요거 좀 체크하자. 우리 2학년 때 배웠지. 열의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류.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공기의 대류. 이런 것들.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는 것이 바로 이제 대류. 그래서 바로 이런 거고. 전도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래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전도. 자, 복사는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이 전자기파가 뭐다? 빛이다. 빛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하면, 자,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그 빛의 파장은 짧아진다.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자, 파장이 짧아지는 대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파장이란 거는 이제 이게 왕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짧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반복하는 왕복 횟수가 많아. 알지?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래서 1초 동안의 왕복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크고, 자, 얘는 반대로 진동수가 작아요. 자, 그럼 진동이라는 거는, 자, 물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레인지를 냉동 만두 해동하려고 전자레인지 넣잖아. 그럼 돌려봐.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서 전자레인지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 빛이 바로 요거거든. 파장이거든. 파장 같거든. 그 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빛인데, 자,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겠지. 파동 운동하면서. 그러면 얘를 자꾸 흔들어. 그러면 이 파동하는 얘가 빛이 가지고 있는 파동 에너지가, 자, 이 만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열로 전환이 되면서 해동하고 음식을 있게 하는 거지. 음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진동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가 큰 거예요. 알죠? 에너지가 커요. 자, 진동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태양은 있잖아.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 굉장히 많잖아. 태양의 표면 온도 굉장히 높잖아. 그 높은 표면 온도에서는, 자, 어떻게 돼? 이 모든 빛이 다 나와요. 알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근데 지구는
지구의 표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약 15도씨야. 지구의 평균 기온은. 그러면 이 15도씨라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니까 가시광선이나 빛은 나오지 않고 지구에서는 적외선의 빛이 나온단 말이야.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알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에너지가 높다, 온도가 높다. 에너지가 낮다면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방출하는 것이 요거고, 자, 에너지가 높을수록, 자외선 쪽 갈수록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방출되는 거.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적외선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방출된다고 그래서 저온의 복사 에너지가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얘네들이 바로 고온의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온의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자, 고온의 복사 에너지는 가장 고온은 자외선이고요. 한 중간 온도가 가시광선이 되겠지. 그래서 자, 일로 가면 고온의 복사 에너지, 저온의 복사 에너지, 얘는 중간 온도의 복사 에너지. 그래서 태양에서는 가시광선이 안 아니 지구에서는 가시광선이 안 나오잖아. 적외선만 나와.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만 방출이 돼. 37도니까 우리 몸의 온도는.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빛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빛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복사 평형은 뭐냐? 평형이라는 거는 외관상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을 평형이라고 그래.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 외관상으로. 그래서 외관상으로 변화가 없다. 외관상 변화가 없다. 그럼 에너지를 우리는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잖아요. 만약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겠지, 쌓이겠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근데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는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평형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같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은 늘 항상 일정하니까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형이란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그럼 복사 평형이란 건 뭐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그 물체가 갖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열이 일정한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얘가 많아지면 온도 변화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얘가 줄어들면 온도 변화가 작아지겠지. 온도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일정하면 델타 T로 어떻게 돼요? 일정하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일정히 유지가 되니까 온도도 어떻게 돼?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온도라고 그래?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복사평형이야. 복사평형.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 또는 입사되는 에너지와 자, 나가는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으로 이제 가는 거지. 와, 이 실험 잘 봐. 자, 적외선 등은, 자, 이것이 이제 열원이죠. 열을 방출하는, 그치? 자, 만약 내가 이 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봐라. 자, 이 면적에서 받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빛은 지금 이렇게 번져 나가거든. 그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어떻게 돼? 통과되는 요 단위 면적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열의 양은 고정이 되지. 일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kcal의 열이 나와. 자, 이 면적을 100kcal가 자, 킬로칼로리가 통과할 거야. 자, 이 면적을 100kcal가 통과할 거예요. 자, 이 면적을 100kcal가 통과할 거예요. 그럼 같은 면적당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치? 같은 면적당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가 멀수록 이 알루미늄 컵이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작아집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거리를 30cm로 일정하게 놓는다는 얘기는 이 복사 에너지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와, 검은색이네. 알루미늄 컵을 검은색으로 칠했어. 자, 검은색이란 얘기는 뭘까? 열을 더 많이 흡수보다는 얘는 반사를 안 합니다. 알죠? 그래서 반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빛을 거의 100%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100% 아니야. 100%는 아니지만 검은색은 거의 100% 가깝게 흡수한다. 그래서 완전히 100% 흡수하면 우리는 이걸 뭐냐면은 흑체 복사라고 그래. 이거지, 흑체 복사라고 그래. 그럼 흡수한 거야. 흡수하고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는 거는 요 적외선 등에서 오는 열을 100% 흡수한다는 가정으로 둘 거야. 알겠지? 그러면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열이 많아지겠죠.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계속 흡수하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문제는 얘는 흡수도 하지만 어떻게 돼? 다시 밖으로 방출도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흡수되는 양이 많을 거야. 그래서 흡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흡수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자, 그러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복사 평형에 도달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복사 평형 실험할 때 바로 이제 요렇게 요 실험 많이 하고, 만약 내가 이 거리를 변화시켰다. 변화시키는 실험이 나왔다. 알겠지? 그러면은 복사 에너지 양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복사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이거 태양이라고 생각해봐. 수성이야. 금성이야. 지구야. 화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러면 좀 이해되지? 그래서 수성이 굉장히 뜨겁잖아. 수성 공기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사평형이 있고, 그럼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이 있어. 자,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을 보면은 간단해요. 자, 여기 지표면 있고, 여기랑 가자, 여기. 진짜 심플하게 한다면은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자,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에너지가요, 같다는 거예요. 알지? 자, 이 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알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지구는 구형이다. 그치? 그렇잖아. 지구는 구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할게요.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모양이 좀 애매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적도, 자,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봐요. 그치?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맞니? 만약 요렇게 된다면, 지구가 만약 요렇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오든, 자, 여기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똑같을 거예요. 맞니? 요렇게 돼 있다면, 그렇잖아.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똑같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에 온다면 이 면적에 이만큼에 올 거예요. 자, 얘랑 이제 쭉 했을 때 같은 면적이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돼? 면적이 더 넓어지지. 그치? 그럼 똑같이,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같은 면적이니까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이 면적에 들어올 거야. 그런데,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요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표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아, 고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구나. 알겠지? 그래서 고도로 올라갈수록 그 같은 면적당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아지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똑같거든. 별 차이 없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적도 쪽은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극지방으로 가면, 극지방에서는 보통 한 60에서 90도 사이. 자, 요게는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크기를 했을 때, 방출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와, 이쪽은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져요. 과잉이 돼요.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맞니? 자,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이 부족한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야. 아, 그러면 적도지방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극지방 온도가 계속 낮아지네? 그럼 여기 사람들 못 살잖아. 근데 적도를 아무리 더워봤자 최고로 높은 온도는 정해져 있지. 극지방도 아무리 추워봤자 최저로 떨어지는 온도는 정해져 있지. 물론 비정상적으로 막 영하 60도, 70도 이런 데로 있어. 근데 거기에 사람 살고 있더라고. 야, 되게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정 온도 이상은 못 올라가고 일정 온도 이하는 못 내려간다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는 가열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고요.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는 냉각되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된 공기가 하강되니까 여기는 공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동하면서 자, 비를 막 내리고 눈도 내리면서 여기에 과잉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자, 그럼 지표면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과잉의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잉의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 에너지는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뒤에 우리가 다 배울 내용들이야. 알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통합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자전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중간에 한 30도에서 내려가. 그리고 30도에서 60도씨에 또 대류가 생겨. 60에서 90도씨에 또 공기 대류가 생겨. 그래서 대류가 하나, 둘, 세 군데 생겨요. 그래서 페를리 순환, 뭐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극순환 막 해가지고서. 자, 어쨌든 간에 지구의 복사 평형은 마찬가지 지구도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복사 에너지인데. 자, 이 그림 잘 봅시다. 아까는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자, 여기에서부터 조금 복잡하게 갈 거야. 왜? 지구는 지표도 있지만 뭐도 있어? 대기권도 있고, 대기권에는 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자, 전체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봐요. 그럼 100이란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죠. 그럼 지구로 오면서 어떻게 되니? 대기권부터 만날 거야. 자,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대기권에서 반사돼서 나가기도 하고, 자, 지표면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눈이야, 눈. 빙하, 눈. 알겠지? 그래서 이 눈이나 빙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태양 에너지를 다시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빙하나 눈이 녹잖아. 그럼 반사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지. 이것도 지구 온난화. 온난화는 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사되는 에너지가 실질적으로는 30%야. 그러면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몇 퍼센트로 흡수한다? 70. 맞죠? 그래서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반사되는 에너지가 30이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70이에요. 맞지? 자, 70이고. 그러면 이제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가 70이라면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로 70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전체 100에서 30이 반사된다면 나머지 70이 어떻게 돼? 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나머지 70이 방출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자, 쭉 봐. 지표에서 흡수되는 게 50입니다. 그쵸? 공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20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돼? 그치? 자, 다음. 자, 이 대기에 흡수된 다음에 다시 요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할 겁니다. 물론 일부는 지표로도 방출하겠죠. 그리고 지표에서 어떻게 돼? 우주로 방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니까 몇 퍼센트? 70%. 알겠지?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 풀 거야. 자, 뭐냐면 우리가 크게 이제 여기가 우주, 대기, 지표로 나누잖아요. 맞니?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수지라고 그래. 에너지 수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몰라. 영어로 쓸게. 에너지 밸런스라고 그래. 밸런스. 이 밸런스가 수지란 뜻이야. 밸런스. 균형인데, 에너지 균형인데,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흡수 방출이 똑같잖아. 그러면
우주 공간, 우주를 기준으로 우주에서 우주로 들어오는 것과 우주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지? 자, 대기를 기준으로 대기로 들어오는 흡수하는 거. 그럼 대기에서 흡수하는 건 뭐야? 이렇게 흡수가 되시켜야 하지만 지표에서 방출한 것이 이렇게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자,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똑같대요.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문제로 풀 거야, 이거. 문제로. 자, 그럼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와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표로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에너지 50% 그냥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표에서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는요. A 플러스 B입니다.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각 단계에서도 우주, 대기, 지표도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우린 이거를 에너지 수지, 영어는 에너지 밸런스라고 그래. 자, 밸런스잖아. 그치? 밸런스 이런 거. 그리고 전체 흡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 전체 흡수와 전체 방출이 똑같은 거야. 자, 요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제 여기를 각 쪼개가지고서 이제 뭐 숫자가 주어질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미지수가 들어갈 거야. 그 미지수를 찾아야 돼. 뭘로? 이걸 이용해서. 맞지? 그걸 이제 문제로 나중에 풀이할 거라고. 자, 이해됐니?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구 복사할 때 이 에너지 밸런스와 관련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거야.